자, 에피소드 2. 알겠습니까? 자, 동영상 볼 때는 에피소드 2번일 겁니다. 이 자꾸 폰이 들어가는데, 그거 돌려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광무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혁했던 건가 살펴볼 텐데, 광무개혁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군사 분야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과거에 뭐 갑오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개혁들 속에서는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큰 어떤 개혁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진 거는 이 광무개혁이 유일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사개혁이 가장 특징적이고 나머지 경제라든가 산업금융에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경제 분야에서 또 중요한 간액이 있고 한데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개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황제권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군대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었더라고. 그건 맞는 말이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군권을 갖다가 황제에게 모두 집중시킵니다. 군권을 갖다가. 그래서 만든 그 기구가 뭐냐면 원수부란 걸 만들어요. 원수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너네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맞죠? 국방부 장관. 사실 무슨 대통령이 그래도 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국군에 대한 통수권자지만 그래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휘한다고. 무슨 말인지 되지?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그래.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당연히 지휘권이 있죠. 있는데 사실상 근데 이 모든 어떤 작전이라든가 모든 그 실무적인 면에서 가지고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영향력이 크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원수부는 황제가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거야. 사실 국방부 장관 없애버린 겁니다. 국방부 장관 없애버리고 자기한테 모든 군 통수권을 갖다 집중시켜 놓은 거죠. 당연히 할 일이 많겠죠, 그런 왕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을 갖다가 훨씬 더 자기가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었고 또 군대에 대한 애착이 컸던 거지. 어떻게 보면 원수부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알겠습니까? 원수부를 창설해요. 그래서 너네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의 어떤 모습을 보면 군복 입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알겠어요? 띠 막 불러가지고 나오는 군복처럼 입고 나온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군권을 상징하는 어떤 그 원수부의 모습이었었어. 원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군대도 많이 개편하게 되는데 서울에는 친위대, 그 다음에 시위대를 창설해가지고 지휘하고 지방에는 진위대를 창설해가지고 지방군도 강화시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군사력 강화에 크게 신경 썼던 게 바로 이 대한제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관학교도 만들어요. 무관학교. 지금은 치면 일종의 그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육군사관학교 만들어가지고 장교도 육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무관학교 출신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다. 이 당시에. 이게 되게 짧았지만 이 무관학교 출신의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좌진. 알겠습니까? 김좌진 누구지? 김좌진 들어봤다. 한별씨, 김좌진 어디서 나왔었어요? 김좌진. 한별씨, 김좌진 장군 어디서 봤었어, 우리? 과거에 중학교 때 한 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김서영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잠오죠.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잖아. 다른 쌤 수업 시간에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쌤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쌤 수업 시간에는 잠이 오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물 한 잔 떠와도 괜찮습니다. 떠나도 괜찮아요. 알겠어? 뭐 마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근데 다른 쌤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듣고 있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시켜야 되는데 당신들한테 막 과제도 주고 그걸 내가 안 하잖아요. 허다현 씨 그렇잖아. 김민정 씨, 민정아 과제를 줘야 되나 내가? 하여튼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으면 잠 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좀 그런 거 자기가 좀 잠 깨는 건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나요? 한국선 내가 진짜 혼자 있어서 계속 말을 하니까. 자, 그래도 좀 재밌지 않니? 재밌다고 얘기해줘요. 자,
자, 무관학교 출신의 그런 유명한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박승환, 무관학교 출신이었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중요한 거는 원수부 창설. 알겠습니까? 이 부분 좀 기록해 둡시다. 알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어떤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특징적인 것들. 자, 군대도 만들었는데 알다시피 나중에 다 해산돼 버리죠. 알겠습니까? 해산되는 경우는, 이거 미리, 얘들아, 그거 조사냈다. 구반 애들은 내가 좀 확인해 봤는데 많이 듣고 있더라고. 그거 아직 다 안 본 사람, 아직 유효하다 그랬어. 21일까지 다 봐야 됩니다. 과제, 보라고 했던 거. 한 반 정도 봤더라, 내 구반들 보니까. 아직 못 본 사람, 끝까지. 얘들아, 좀 봐라, 알겠냐? 그거, 물론 다음 주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내가 다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다 설명했고요. 거기다가. 알겠나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꼭 한번 보고 봤으면 봤다고 그거 설문지 해줘야 됩니다. 안 한 친구들 꼭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군사 분야에 있어서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자, 경제 분야 봅시다. 경제 분야. 요거 빨리 하고 맞춰야겠다,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 가지고 중요한 거는 대한제국이 있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분야가 어디밖에 없을까, 사실은. 아직은 산업혁명 단계도 아니었고, 산업이 없다고요. 토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 자체가. 뭐, 개항은 했지만 전부 다 뭐 무관세였고, 아니 뭐 관세권도 나중에 설정하긴 하지만, 관세 수입도 많이 없었고, 사실상. 이해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권들 전부 다 열강들에게 다 내줘 버렸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세금원은 토지밖에 없었어요. 토지 제도를 갖다 당연히 정비해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토지 제도 정비. 요거 잘 알아둡니다. 제도 정비 사업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원수부와 함께 토지 제도 정비 사업은 우리 대한제국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했다고요. 내 말은. 일단 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얘들아? 뭐부터 해야 될까? 토지를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양전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양전사업. 알겠습니까? 양전사업. 오케이? 이 양전사업은 흥선대원군 때도 양전사업이 있었어요. 그 토지를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측량부터 해야 되는 거지. 양전사업. 그래서 양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 관청, 이거 갖다가 양지아문이라고 부릅니다. 양지아문.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측량에 나서게 된 거지. 자, 토지를 측량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토지를 측량했으면, 이제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면, 우리 흥선대, 뭐 지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지조법 개정. 그게 갑신정변에서, 갑신정강 14개조에서도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근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지조법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토지의 생산력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토지의 지가 기준. 이거 이해됩니까? 토지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면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흉년, 풍년 드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이해됩니까? 그거 가지고 세금 거두지 말고, 이 땅이 얼만가, 알겠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정해주면, 이해됩니까? 세금을 갖다가 정확하게 매길 수가 있잖아. 올해든 내년이든. 가격은 크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과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걸 정하는 사업. 이걸 지계사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지계사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양전 지계사업.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토지제도 정비였어요. 토지제도 정비. 대한제국이 했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계를 발급하기 위한, 알겠습니까? 지계를 발급하기 위한 지계아문도 설치해요. 색깔 똑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같은 노란색으로 할까? 되게 보기 싫지 않니? 노란색으로 할게. 왜 이렇게 더러워? 헐. 이런. 자, 지계아문을 이렇게 설치하게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게 왜 이게 만약에 중요한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게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근대적인 소유권을 갖다가 확정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에 대한 어떤 이제 생산력 기준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 땅이 누구 건지에 대한 소유권도 확정하고, 이해됩니까? 그런 작업 자체가 이 당시 토지개혁의 핵심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요. 한 번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공장토 중심으로 막 이루어져요. 근대적인 소유권을 갖다가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었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한별씨?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장토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못하게 돼서 실패했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들아, 이 사업 자체가 너네 뭐하고 똑같은지 압니까? 이 사업 자체가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의 어떤 그 토지를 갖다가 막 조사했던 사업. 한별이 아는 것 같은데. 한별이 뭐였죠 그게? 한별씨? 1910년 하면 사업 두 개가 생각나야 돼요. 토지조사 사업이요? 그래, 토지조사 사업 맞아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제가 했었던 토지조사 사업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일본 애들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 토지조사 사업이 지금 진짜 우리의 어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정했던 사업이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너네는 할 줄 모르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해줬다고 일본이 주장하거든요. 그런 어떤 반박 논리로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대한제국이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그걸 갖다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난 뒤에 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었다고. 그 목적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전지게사업, 특히 지게사업 요거는 토지소유권 확정 작업이었는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대한제국도 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근대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방금 얘기했잖아. 광무개혁을 갖다가 되게 같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치제도 개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무슨 개혁이야? 이렇게 많이 가치를 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알겠습니까? 요즘은 근데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 사업이었거든요.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네? 그래서 광무개혁을 갖다가 좀 강조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전혀 근대화된 나라가 아니었다고 일본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정치제도에 있어가지고 되게 후진적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진적이지만, 뭐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까?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끝내줄게요. 자, 이거 경제 사업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마칠게요, 진짜. 자, 일단 산업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얘들아, 이거 식산흥업이라고 불러요. 식산흥업.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산흥업.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산업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산업. 알겠습니까? 산업, 식산흥업이라고 부르는 게 산업을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들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건데, 대표적인 게 철도라든가 이 전신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신. 물론 철도는 우리 스스로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알겠습니까? 너네 한별이가 방을 꾸미세요 하면은 방을 제대로 꾸밀 수 없죠. 왜냐면 가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당시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철도를 부설하는 건데, 이거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철도가 막 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경인철도가 놓이고요. 경부선도 놓이고요. 경인철도도 놓이고요. 근데 다 외국인들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다 가져가지만. 알겠습니까? 일본이 다 이권을 가져갔었죠. 전신 뭡니까? 전신. 이거는 전화. SK텔레콤, KT. 알겠습니까? 이 전화. 우리나라에 이제 전화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전신이 통한 것도
경복궁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제물포 알겠습니까? 그 전화선이 제일 먼저 놓아졌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도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제도. 우리나라 그 화폐제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폐제도가 엉망진창이었던 건 맞아요. 어쨌든 금융제도도 되게 근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들도 마음에 안 들어져요. 알겠습니까? 대한천일은행. 천일 동안 보이나요? 이거 잘리는 거 아이가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만들어지는 게 이 한성은행이야. 한성은행. 얘들아 잘린 거니? 나오나 이거? 아 나오네. 자, 뭐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이게 더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거 없어져. 1897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189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서서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뭐 한성은행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지금은 뭐 명맥을 이어가다가 조은행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신한은행으로 합병돼 버렸습니다. 근데 대한천일은행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대한천일은행. 이 은행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직 남아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아니에요. 국민은행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196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대한천일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름 바뀌어가 남아 있어요. 국민은행은 또 뭐 있노? 그래, 우리은행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우리은행이 지금 대한천일은행이었어요, 옛날에. 알겠어요? 역사가 깊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은행들도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알겠나요? 하여튼 대한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 분야,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요거 지계사업, 요거 좀 체크해둬야 됩니다. 체크해둬야 되고 원수부가 뭔지 체크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의 특징. 알겠습니까? 황제 중심의 개혁이었고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어려운 거 없는 게 대한제국입니다. 끝.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안녕. 나가도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